FTA 체결로 수입 과일이 싸지면서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FTA 체결로 인해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경북 외국어대학교의 학교 폐쇄 결정은 이사회가 의도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약속한 가운데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가 낙동강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FTA 체결로 수입 과일이 싸지면서 국산 과일이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값이 더 비싸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교적 국산 과일을 선호하던 보수적 성향의 대구에서 외국산 과일 소비가 두드러지게 늘었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최근 3일 동안 과일 매출을 조사했더니 1위는 바로 이 미국산 오렌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2위는 칠레산 청포도가 차지했고요. 뒤를 이어 3위는 바나나로 나타나서 수입 과일이 모두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토마토와 딸기, 참외 같은 국산 과일은 수입 과일에 밀려 순위가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국산 과일 종류가 적은 이유도 있지만 FTA 체결로 관세가 없어져 수입 과일 가격이 싸진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과일 농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딸기 주산지인 고령군에서는 올해 딸기 소득이 지난해보다 30%가량 떨어져 인건비도 못 건지는 농가가 생기는 등 손해가 막심해졌습니다. 이 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3년 전부터 딸기를 심던 땅에 부추를 심고 있습니다. 딸기 소득은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균화가 된 것 같습니다. 부추는 한 번 심으면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수확을 볼 수 있으니까. 고령 쌍림면의 경우 5농가이던 부추 농가가 40개로 늘었습니다. 딸기 대신 마늘과 양파를 심는 농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속도 가속화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이 부추라든지 다른 소득 작목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 수입 과일 봉쇄에 밀려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고령 딸기처럼 국산 과일 농가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각종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잇따라 개방되면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 박재영 기자가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열린 지금 우리 것만 지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입산 과수의 기준 관세가 점차 줄어들면서 국내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 우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시장 개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 확보와 유통 개선 등의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7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실 생산 유통 시설 현대화를 통해 가실의 품질을 높이면서 생산비를 줄여 나가고.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연구 개발과 기술 투자를 통해 국내 시장 선점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의 특화 농산물 생산을 강화해 농업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농의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대체 작물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기술 영농에 눈을 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연구개발 투자가 있어서 농업인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과학 영농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야 되죠. 우리나라는 현재 40여 개의 나라와 각종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 개방의 여파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 외국어대학교가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닫기로 결정해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경북외국어대학교는 지난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학교 설립자는 정상화를 위해 30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정상화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서 학교 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교과부 컨설팅을 받아서 구조조정 이행과제 수행을 하면서 각종 비용들이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출연한 돈은 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면서 학교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는데 설립자의 부인이 총장을, 두 아들이 부총장과 대학 원장을 맡아 학교를 마음대로 운영한 것이 재정난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릇들에 돌아가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3명이 가져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 3명이라면 누구죠? 총장, 부총장, 대원장이죠. 가족 3명이죠. 특히 학교 자금 사용과 관련된 여러 비리들이 불거질 것이 두려워 일부러 학교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 상태에서 만약에 교과서 감사가 나온다면은 우리는 언제쯤 못하다 그 전에 폐기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분명히 한두 번 들었습니다. 이건 다분히 고의적입니다.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들이 학교 측에 폐계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학교 폐쇄 결정에 따른 파장이 자금 사용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북 외대 학생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가운데 학생 40여 명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등록금 사용 내역과 총장과 부총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학교 로비와 정문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총장이 학생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는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내년에 3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건설 같은 대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만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국비 확보 논리를 개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내년도에는 3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이 부실을 지적했던 4대강 공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검증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학계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민간조사위원회가 4대강 공사 이후에 낙동강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보시죠. 엄지연 기자입니다. 강바닥이 패이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안동보 바닥 보호공. 바윗돌로 채워진 그물망태가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곳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본체와 7, 8m 떨어진 지점에서는 보호공이 10m나 유실됐습니다. 4대강 보가운데서 규모가 작고 물살이 약한 안동보에서조차 쇄골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말뚝을 박아놨는데도 지금 다 유실됐잖아요. 그런데 물량이 훨씬 많고 수위차가 훨씬 더 많은 하류 지역의 보호의 바닥 보호공은 말 그대로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구담습지는 보가 들어선 이후 습지 면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앞으로의 구담습지의 모습은 매우 이질적인 모양으로 기형적으로 발달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유격화가 하천 강 바닥 속에 육지가 크게 자꾸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학계 환경단체로 구성된 4대강 조사위원회는 오늘부터 4대강 공사 이후 나타난 낙동강의 생태 변화와 역행 침식, 재퇴적 문제,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4대강 조사를 할 때 보다 객관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검증 결과가 도출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적 의혹이 풀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조사단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철저한 4대강 검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4대강 조사위원회는 여름 홍수기 이전에 새 정부의 4대강 검증 약속 이행과 대책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대학 총학생회는 한 해 수억 원의 예산을 쓰지만 관리가 허술한데요. 이런 점을 노리고 조직폭력배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학생회를 장악해 조직의 자금줄로 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김천의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면서 모 대학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최모 씨는 학생회비와 장학금 등 1억 1천만 원을 빼돌렸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돈이 되는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 휴학까지 하며 출마 시기를 저울질했고 결국 단독 출마로 당선됐습니다. 출마자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다른 대학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을 거고요. 인근 다른 대학에서도 같은 폭력자 직원 이모 씨가 지난 2007년 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을 맡으며 지원금 6,7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대학 축제 등을 주관하며 지출 내역을 부풀리고 조잡한 간이 영수증을 이용해 이권을 챙겼습니다. 어디 뭐 연예인 대학에서 뭐 제작사 가져와라 이런 건 저희가 하는데 학생이 돈 쓰는 거 그거 뭐 얼마 쓰냐 일일이 가서 뭐 알아가지고 두 대학이 학생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2억 원이 넘었고 이 돈은 학생회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애당초 공부가 목적이 아니었기에 체육 관련 학과에 특기생으로 입학하거나 수능 없이 내신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한 학교를 노렸습니다. 학업이 목적이 아니고 총학생회장직을 목적으로 입학해서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면 학생회비나 학생지원금 일부를 횡령할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순천의 조직폭력배가 3개 대학에서 10년 동안 18명의 총학생회장을 배출시켰고 수억 원을 횡령했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학생회 돈 관리가 허술해지면서 학생회가 조폭의 또 다른 자금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김천경찰서는 조직폭력배 대학 총학생회 장학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조직폭력배 이모 씨를 면회하고 사건 담당 경찰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건 김천경찰서 김모 경사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와 중학교 동창인 김 경사는 김천 조직폭력배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 씨의 어머니와 유치장 면회에 함께 간 것으로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예상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지역 편차도 클 것으로 보인다는 기상청 장기예보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나 저지대 하수관에 대한 준설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교차로와 간선도로에 있는 하수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과 준설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실시한 구군 환경시설공단 합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과 시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날씨가 꼭 그렇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출래 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쌀쌀한 날씨에 두툼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지난 11일 대구에는 70년 만에 4월에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겨울색이 묻어있는 날씨 속에 대형 마트에서 계절을 앞서 내놓은 선풍기와 아이스박스, 파라솔 등 봄, 여름 상품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4월 현재 꽃샘 추위로 인해 전기장판, 히터 등 난방용품의 구매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날씨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봄이 훌쩍 떠나버릴까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이 주말인 내일은 비가 오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0도 안팎에 머물며 한낮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내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8도, 안동 7도로 오늘보다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 대구의 낮 기온 17도까지 올라 기온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오늘 대구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들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민주통합당 홍일학 의원이 사회를 본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이 끊이지 않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시사만화협회 소속 작가들이 교육 문제의 현 주소를 표현한 작품 50여 점도 전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예방홍보 뮤지컬
폴리제라블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공개했습니다. 현직 경찰관과 경주 방범순찰대원 등이 참여해 제작한 이 영상은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코미디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 무거운 주제의 학교폭력 문제를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폴리제라블은 유튜브 등에 등재한 지 하루 만에 방문자 수 20만 건을 기록하는 등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에서 열린 대구시와 새누리당 대구시당의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취수원과 K2 이전 등 대구 경북이 맞물려 있는 예민한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대화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해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방안이 테마파크밖에 없는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대구시가 시청과 시장만의 비전이 아닌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내놓고 예산에 대한 장기 예측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대기업 유치, 세계에너지총회, 세계물포럼의 성공 개최, 취수원 이전과 도심 노후공단 재생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습니다. 도의원을 뽑는 경산시 제2선거구 보궐선거 부재자 투표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경산 하양읍사무소와 진량읍사무소, 와촌면 복지회관, 암양면사무소 등 경산 지역 4개 부재자 투표소에는 오는 24일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거나 미리 투표를 하고 싶은 선거인들이 찾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에는 기호 1번 새누리당 배한철 후보와 기호 4번 무소속 박임택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이인근 후보 등 3명이 출마했습니다. 대구 YWCA가 설립 90주년을 맞아 대구시 대명동 건물에서 90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역 여성을 비롯한 소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평화운동을 다짐했습니다. 대구 YWCA는 오는 10월 기념음악회를 여는 한편 11월에는 가정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숨지게 해 본국으로 추방된 캄보디아 여성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90주년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산에서 올해 첫 일본 내염 매개 모기를 확인했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처로 의심되는 물 웅덩이 등을 발견하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에서는 아직 일본 내염 매개 모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후 12개월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는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어제 낮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에서 등산객 55살 김모 여인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파키스탄인 43살 시아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5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도 시민들에게 사제권총을 난사한 혐의로 39살 성모 씨가 구속됐고 지난 16일에도 경주시 산대리에서 37살 김모 씨가 흉기 난동을 부려 길 가던 여중생 등 6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천경찰서는 골프장에서 경기 보조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김천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가던 중 타는 냄새가 난다며 카트 하부를 살피기 위해 허리를 숙인 경기 보조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